간편하면서도 따끈한 어묵으로 끓인 탕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김치볶음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추운 겨울날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길거리에 그 어묵꼬치 팔면은 네. 그거 하나 이렇게 먹고 국물 먹으면 몸이 쏙 녹잖아요. 그렇죠. 야, 요 비법을 또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김치볶음밥은 그거 쉽지라고 하지만 막상 집에서 만들어 보면은 맛이 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좀 집중해 주시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여러분들의 몸을 살짝 녹게 해주는 어묵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선생님, 이 어묵탕 네네. 생각보다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요. 예, 뭐니 해도 국물이 네. 예 맛있어야지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오늘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예, 우선 여기 보시면은 다시마. 다시마. 네, 다시마를 손질을 잘 해주셔야지 되는데요. 네. 여기 보면 하얀 가루분이 있어요. 그래서 면보 적셔가지고 꼭 짠 다음에 살살 털어주시면은 네. 되겠고요. 생강은 조금 이렇게 썰어서 편썰기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잘 우러나오겠죠. 네. 네, 그리고 통후추. 통후추까지. 네, 이거를 옆으로 가서 끓여보도록 할까요? 일단 어묵탕에 육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요 밑국물을 잘 해놓으면 집에서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어묵탕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물에 다시마 넣어주시고 북어머리, 양파도 넣어주시고요. 멸치. 볶아서 비린내를 잡아놓은 멸치 준비되어 있어요. 자, 마늘, 생강 편 썰어놓은 거 있으니까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통후추 같은 것도 국물을 아주 향이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또 대파, 건고추. 조금 국물이 매콤한 것을 원하면 조금 매운 청양고추를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뚝뚝 잘라서 넣고서 끓여주면은 네. 아주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이제 국물을 네. 예, 준비를 했어요. 이때는 그럼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켜가지고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네. 다시마는 끓기 시작해서 조금 건져주시고 나머지는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예, 중불에서 끓여주시게 되면은 네. 충분히 국물을 우려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좀 미리 끓여놓은 육수. 네, 육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무가 들어가면서 더 시원한 맛을 내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나박나박 썰었어요. 예, 나박 썰기 전부 할 줄 아시죠? 네네. 예, 이렇게 나박 썰은 것을 먼저 넣고서 익혀주고 시원한 맛을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무가 살캉살캉 맛있게 끓 동안 다른 것 좀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묵. 어묵. 네, 그래서 이거 생긴 것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 이제 구멍 어묵이고요. 네. 오늘은 조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종합. 네. 모듬 어묵. 네, 모듬 어묵으로 종합 세트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넓적한 어묵은 자, 먹기 좋은 크기가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폭 있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썰어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길쭉한 거는 한 번 더 썰어주시고요. 이거는 시원한 국물 속에 넣어야지 되니까 그냥 쓰면은 기름이 둥둥 뜨게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뜨거운 물에 한번. 그렇죠. 네. 기름을 빼주는 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거 기름을 제거하면 맛있는 거 다 빠져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름에 튀긴 것은 조금 그 굿기름이라고 그래서 네. 꺼물을 벗어 겉에 있는
그런 기름을 조금 빼주시면은 더 국물이 깔끔하고 담백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어묵 자체가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주면 소독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튀긴 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묵 중에서도 찐 어묵이라는 게 있어요. 찐 어묵이요? 그거는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보면 여기에 기름이 둥둥 뜨거든요. 뜨죠, 예. 이거를 조금 가볍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파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양념은 뭐 거의 필요 없고요. 마늘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파를 넣게 되면은 조금 그냥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해주셔도 좋고요. 네. 좀 굵기감이 살짝 있으면은 이렇게 썰어서 약간 폭 있게 썰어서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파. 자, 옆에 네. 보시면은 이제 무가 어느 정도 익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이쪽으로 네. 잠깐만 들고 갈까요? 네. 여기 보시면 무가 맑게 됐어요. 맑게 지금 익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가 어묵을 좀 넣어볼까요? 그렇죠. 제 이게 집에서 먹는 어묵탕이라 그런지 어묵이 많아서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어묵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파는 어묵 꼬치는 네. 사실 너무 불어가지고 맞아. 계속 거기 끓으니까. 네, 씹히는 질감도 없는 것도 있고요. 음. 또 이제 한 가지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어묵을 쓰시면 되고요. 네. 청주가 있으면 조금 넣어서 여러 가지 잡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니까 오. 청주 좀 넣어주면 시원한 맛도 있어요. 네. 자, 전체적인 간은 간장으로 간장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장이 들어가줘야 그 색깔도 국물의 색깔도 나면서 간장의 맛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맛이 좋은 그런 이제 국물을 네.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불을 낮춰서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는 그 김치볶음밥을 좀 계속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김치볶음밥에 고기를 먼저 그러면 네.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고기는 여기 보시면은 다진 고기예요. 네. 우둔살, 살코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져놓은 고기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다져서 쓰셔도 되겠고요. 언제나 양념을 만들 때는 따로 만들어서 섞어주는 게 좋아요. 네. 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왜냐면은요. 네. 이거를 저기 고기 위에다가 간장 넣고 설탕 넣고 모든 양념을 넣었을 때 나중에 실수로 네. 잘못 넣었을 때 수정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네, 한 군데 양념들이 뭉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따로 만들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간장 넣었으면 절반은 설탕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참기름, 기름, 또 양파, 파예요. 아, 양파는 대파, 아니고 네. 대파를 다진 파. 다졌어요. 파의 절반이 마늘 마늘. 준비됐고요. 그다음에 깨도 있으면 깨소금, 네. 그리고 후춧가루 후추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잘 섞어서 해주시는데요. 오늘 고기를 볶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고기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아,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마르게 이렇게 볶게 되면은 고기가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이 양념이 네. 불고기 양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몇 가지 양념 공식만 잘 알고 계신다면은 어디에나 활용 가능한 또 소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저는 오늘 이렇게 조금씩 쓰는 거는 물 한 숟가락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술도 괜찮아요. 네. 청주 한 큰술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밑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물조물 묻혀서 잠시 재워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도 맛있게 양념을 재워놨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이제 주재료가 김치잖아요. 네.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그렇죠. 볶음밥에는 김치가 맛이 없으면은 볶음밥을 만들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은
김치 잘 익은 배추김치를 잘잘하게 다지듯이 썰었어요. 그냥 쫑쫑 썰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컵 정도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선생님 이거 볶음밥이니까 이거 같이 볶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볶으면 돼요. 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름 큰 술로 2번 정도 쓰겠습니다. 근데 김치볶음밥에 고기가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해도 괜찮죠? 그냥 해도 좋죠. 꼭 고기를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 고기 맛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햄 정도. 햄 정도도 괜찮고 네. 뭐 참치 들어가면 뭐 참치 그렇지, 같은 거 그렇죠. 네. 좋아하는 참조림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고기를 써서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볶음밥을 만들어 볼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달달달 볶아가지고 고기를 익혀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고기들이 전부 뭉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바로 수분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또 고기도 이렇게 육즙이 빠지지 않으면서 육즙이 어느 정도 있어서 더 맛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이제 익었어요. 자, 익었으면 여기에 이제 김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어디에서 보면 네. 이 김치를 먼저 한번 볶고 넣어야 된다. 혹은 뭐 참기름이 아닌 뭐 들기름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중요한가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김치만 맛있으면은 순서는 약간 바뀌어도 되고요. 네. 들기름 좋아하시면 들기름에다 볶아주셔도 되고요. 그거는 내 취향대로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간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간만 맞으면은 참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가 들어간 모든 요리들은 그렇죠. 결론은 김치가 맛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당근을. 당근 넣어주세요. 당근 넣어서 조금 볶아주시면은 또 색깔이 달라지죠. 당근도 안 먹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김치도 안 먹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김치볶음밥을 해서 드시면은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골라내기 힘들거든요. 그냥 먹게 되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근도 살짝 익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밥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밥이 들어가나요? 네. 이거 다 들어가나요? 그렇죠? 뭐 찬밥도 좋고 더운 밥도 좋고 다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여기에 조금 음. 주걱이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뭉쳐졌죠? 네. 이 뭉쳐진 것을 주걱을 세워서 풀어주셔야지 되는데 이걸 눕혀가지고 막 짓이기면은 볶음밥이 맛이 없어요. 네, 조금 하나하나 떨어지게끔 시간이 걸려도 칼질하듯이 세워서 볶음밥을 해주셔야 살아있는 볶음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때쯤 김치 국물을 넣어주시면 네. 한 반컵 정도. 네. 그래서 김치 국물을 넣어서 조금 더 새콤한 맛을 더 주시고요. 맛도 좋아지고 색감도 네, 더 달라졌죠. 고급스러워지니까 먹기 좋겠네요. 네, 고기가 좋아야지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섞였어요. 네. 그 다음에는 저는 여기다가 버터. 버터 좋죠. 네. 버터를 이제 다 볶은 다음에 넣어주면 그 버터의 풍미가 네. 굉장히 식욕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그 궁중 음식 네, 궁중 음식 이수자인데요. 이수자에 사실 오늘은 조금 한식이긴 하지만 네. 궁중 음식이 아니라서 조금 민망하긴 해요. 아니 선생님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궁중 음식 이수자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궁중에서 먹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네. 남달라요? 네. 네. 이거 옛날로 치면 우리 선생님 장금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장금이에도 제가 손대역을 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어머나. 자, 이거는 잘하면 뭐냐면요. 이렇게 오면서 하고 넘어가시네요. 저기 이특 씨가 네. 이 기뜸을 하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저 선전을 조금 했습니다. 홍보를.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참기름도 넣고요. 네. 이제 마무리 할게요. 네. 자, 이거는 통깨. 자, 그리고
맛이. 대파는 맨 마중에 넣어서 조금 네. 이렇게 푸릇푸릇한 것도 좀 살리면서 대파의 향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저는 그럼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요거는 맛을 보지 않아도 다 됐어요. 근데 맛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그건 맛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레시피가 정확해야지 되겠죠. 레시피가 정확하기 때문에. 네, 맛을 보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됐어요. 불에서 내렸고요. 네. 또 기호에 따라서 여기다가 뭐 후춧가루도 조금 가미를 해주셔도 되고, 후춧가루 좀 드릴까요? 뭐 있으면 아, 선생님, 예, 조금 넣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네요. 상대 음식 할 때는 맛을 못 봤죠. 왜 맛을 못 봐요? 맛을 봐야죠. 아, 맛을 봤나요? 그럼요, 맛을 봐야 돼요. 아, 저도 이렇게 지금 레시피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궁중에서는 레시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간을 보지 않으면은 네. 사실 아까 임금님한테 낼 수가 아무래도 조금 없습니다. 맛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안 봐도 훌륭해요. 어, 아주 좋아요. 아주. 네. 자, 그러면 담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사실 이렇게 맛을 보라고 하면 저를 이렇게 많이 드셔보실래요 하시는데 이렇게 드셔보시고 맛이 좋으네요 하시네요. 네. 왜냐면은 맛이라는 것은, 간이라는 것은 꼭 보셔야지 돼요. 마무리 할 때는.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냈을 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 너무 내 예쁘네요. 입맛에 맞으면 다른 사람 입맛에도 거의 맞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올라오게, 소복하게 올라오게 담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좋아하는 후라이, 계란 후라이를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노른자가 터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활용 점점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김치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노른자가 딱 보이는 다이아몬드가 딱 올라가니까 볶음밥이 더욱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소소하지만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럼 저희는 어묵탕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는 네. 파만 넣으면 되겠죠?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파를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어묵이 많아서 좋으네요, 선생님, 정말로. 그쵸? 네. 집에서는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따끈따끈한 이런 국물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쉽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어묵탕 네, 준비가 됐어요. 자, 보여주세요. 네, 담아보도록 할까요? 밥 먹을 때도 참 좋고요. 또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일 끝나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이거 내드리면 뭐 어디 술안주. 네, 술안주로도 참 좋고 해장도 좋을 것 네. 같죠? 다양하게 활용 만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재밌게 하려면 네. 꼬치 있죠? 꼬치 있으면 대꼬치에다가 이렇게 조금 끼워서 예, 끓여주시는 것도 모양도 있고 맞습니다. 하나씩 또 빼먹는 재미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어묵탕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역시 추운 날에는 이렇게 따끈한 요리를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마음이 스르르 녹는 어묵탕과 그리고 쉬워 보이지만 막상 만들면은 여러 가지 맛이 나서 내가 잘 만든 건가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김치볶음밥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어묵탕부터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접어주시면 드셔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나요? 국물을 한번 떠서 드셔보세요. 국물 맛이 아주 진하고 감칠맛이 날 거예요. 일단 국물부터 그러면. 이야, 예상했던 맛인가요? 선생님 예상했던 것보다도 네. 국물이 더 진한데요. 그렇죠. 와, 네. 어묵탕은 국물이 맛있어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육수의 맛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유명한 그 어묵탕 집에서 정말 오랜 시간 푹 끓여가지고 네. 깊게 그 깊은 맛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무가 네. 마지막에 또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와, 정말 우리나라 표현으로 시원합니다. 네. 네. 자, 그럼
김치볶음밥도 한번 네.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른자를 깨서 살살 비빈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어묵탕하고 같이 드시면은 네. 그냥 술술 넘어갈 거려. 자, 한번 주면 정이 없습니까? 네. 자, 크게. 김치, 소고기, 밥, 양파, 당근 재료 하나하나들이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서 한 입 딱 씹는 순간 네. 향도 살아있고 맛도 살아있고 식감도 살아있어서 와 너무 좋은데요? 네. 고기 싫어하시면은 빼셔도 되고요. 다른 걸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와 사실 요리는 한 끗 차이잖아요. 무언가를 더 넣고 뭔가를 더 빼냐에 따라서 맛이 천지 차이가 느껴지는데 늘상 만들었던 김치볶음밥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어묵탕을 이렇게 두 가지만 오늘의 레시피대로 만들어 보신다면 더욱더 식당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내일도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에티켓 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요리 어묵탕과 김치볶음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어묵탕은 먼저 젖은 면포로 다시마를 닦고 생강은 편 썰어주세요. 냄비에 물, 다시마, 북어머리, 양파, 멸치, 마늘, 생강, 통후추, 대파, 건고추를 넣고 밑국물을 끓여줍니다. 건더기를 빼낸 밑국물에 나박선 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모둠 어묵은 먹기 좋게 썬 뒤 끓는 물을 부어 씻어줍니다. 대파는 반 갈라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무가 투명하게 익으면 국물에 모둠 어묵, 청주, 간장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은 뒤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어묵탕 완성! 김치볶음밥은 우선 간장, 설탕, 참기름,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깨소금, 후춧가루,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소고기를 넣어 양념해줍니다. 달군 웍에 기름을 두르고 양념한 소고기를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잘게 썬 배추김치, 당근, 밥, 김치국물을 넣어 볶아줍니다. 재료가 잘 어우러지면 버터, 설탕, 참기름, 통깨, 대파,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은 뒤 달걀 프라이를 올려주면 김치볶음밥 완성! 오늘의 요리 어묵탕과 김치볶음밥으로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해보세요. 다음 시간엔 쏙쏙 빼먹는 재미가 있는 쫄깃한 낙지 호롱과 매콤바삭한 감자채 전 절대 놓치지 마세요.